자, 오늘 문제는 거의 사회관계 영역을 이제 중심으로 다룰 거고, 적정한 문제수를 유지하고 있어요. 요 서답식 반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아직 4월에 다루는 문풀반들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첫 번째. 그렇지만 두 번째로 문제의 난이도나 이런 거는 기출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그러니까 조금 어렵죠. 문제 수준은 그러니까 풀 가치가 있는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역시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고, 굉장히 이제 적중도도 높고 풀 가치가 있는 그런 문제들로 다루는데 설명은 정말 자세하게 하는,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반이고요. 특히 사회관계 영역은 선생님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그런 영역 중에 또 하나예요. 요즘에는 사회관계 영역에 안 그래도 어려운데 문제가 좀 더 어렵게 나오는 게 이제 민주시민이라든가 뭐 이제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사회관계 영역의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범주도 이지선 유아인명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잘 보시면 되고요. 이제 사회관계 영역이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사회관계 영역 안에는 Social Studies라고 해요. 사회과를 영어로 번역하면 Social Studies거든요. 그래서 사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학문들을 다 모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고의 절차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회과학은 영어로 Social Science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사회과학을 막 유아 초중고에서 사회과학을 막 학문을 막 배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중등, 유아를 포함한 초중등 교육은 Social Studies, 사회와 관련된 학문들을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회관계 영역, 사회과, Social Studies, 이 사회과는 미국을 대거 벤치마킹해요. 그러니까 모형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전미사회과협회, NCSS 뭐 이런 데를 굉장히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과 중에서 사회과가 가장 탑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오늘날의 공교육을 있게 한데 가장 기여한 게 사회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은 여러 이민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나라잖아요. 그래서 완전 난장판이었어요. 지금은 미국이 저렇게 좋지만은 옛날에는 막 서부의 활극시대, 왜냐하면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 땅을 일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이민들이 이제 미국에 넘어오면서부터 미국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들이 넘어온 게 아니라 범죄자라든가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넘어왔겠죠. 처음에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왔지만. 그래서 미국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아메리카 내륙이. 그래서 미국 정신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다가 NCSS의 전미사회과협회의 그런 노력, 그게 이제 국가적인 정책이었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공교육이 정착되어 갔고, 그리고 시민정신. 자,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민정신이잖아요. 시민다운 태도, 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그런 게 아니고는 그 망나니들이 모여가지고 막 총 쏘고 다 뺏어가고 약탈해가고 막 그런 사회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과의 기여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가치가 있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또 하나는 자본주의. 두 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실천해야 되는 행동이고, 사고하면서 실천해야 되는 그런 정신이잖아요. 그거를 공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요.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교육 기간 동안에. 자, 그래서 그런 영향을 대폭 받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사회교과, 소셜 스터디즈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구나 다문화 사회이고, 민주시민, 시민정신, 민주시민, 시민정신이라고 하는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다문화 정신, 그 다음에 다문화도 이제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 생태 시민교육, 생태에도 시민교육이라는 말이 막 붙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사고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막 이렇게 막 때리고 막 소리 지르고 뺏어오고 무법천지가 아니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생활지도하면서 너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사회과다운 그런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스스로 사회적인 가치에 동의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어렵죠. 너 말 안 들으면 혼내? 막 이렇게 가르치는 게 쉽지.
어린 아이가 스스로 사회적 가치에 동의하면서 굉장히 인텔리하게 뭐예요? 막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친구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영화에는 많이 나오는데 진짜 애들을 그렇게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 유아교육에서는 아이들을 시민답게 시민이라고 하는 건 인텔리한 거예요. 막 이렇게 무자비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막 왜 무법천지 막 배운 것도 없고 막 원시인들이 사는 그런 사회를 꿈꾸는 게 아니고 인텔리한 시민들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런 습성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의 시험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시민 정신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지속 가능한 발전. 자, 이런 데서는 다 같이 함께 미래 세대에 공존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보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요즘에 시험 문제를 받아보면은 사회관계 영역의 문제가 이게 뭐지? 이것도 답되는 것 같고 저것도 답되는 것 같고 내가 썼는데 내 답이 혹시 답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과의 원래 모델은 사회과학, 소셜 사이언스예요. 과학은 생각하는 방식이 명백하게 딱 있어요. 자, 그런데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예요. 자연과학만 사이언스라는 용어를 붙이는 게 아니라 사회과학에도 사이언스라고 하는 용어를 붙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절차가 있고 규칙을 만들거나 규율을 만들 때도 서로 대화하면서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 동의하는 거예요. 다 동의하면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자발적으로 지키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시민다운 행동이거든요. 자, 그거를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 한번 해보세요. 유치원에서 쉽나?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런 지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유치원 교사, 공립 유치원 교사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사회과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회과의 문제가 어려워지는 건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